안녕하세요. 개도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인벤터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 5번 도면을 살펴보면 1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고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조립되고 있는 기준 부분을 축으로 잡아서 이쪽 부분은 X축으로 그리고 이쪽 부분을 Y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2번 부품을 살펴보면 A라고 되어 있고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번 부품에 각각 조립되어지는 부분의 치수를 참고로 해서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A는 1번 부품의 이 슬롯 홈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슬롯 홈의 치수 파이 8보다 작아야 됩니다. 문제에 제시되고 있는 공차 한계는 1mm입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을 시켜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7.2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다음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번 부품에 7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홈 부분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7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도 역시 0.8mm를 적용시켜서 6.2mm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인벤터를 열고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터는 디폴트로, 그 다음에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로, 도면 표준은 ISO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부품 템플릿이 열리게 되면은 폴다운 메뉴의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폴더에 부품의 이름을 저장을 해주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5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부품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폴더를 만들고 어떻게 저장을 하라 하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만드는 1번 부품과 2번 부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부품의 파일명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결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XY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X축과 Y축이 교차되는 지점인 이 부분을 원점으로 해서 슬롯 모양을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이용해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슬롯 하나를 제도를 해주고요. 밖에 있는 큰 슬롯을 하나 더 제도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 선과 이 선이 중복이 되면 이 선분의 치수를 입력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치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치수는 16mm입니다. 그렇게 치수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일치 구속을 이용해서 슬롯의 상단에 있는 호의 중심점과 이 상단에 있는 호의 중심점을 서로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이러한 형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아래 부분은 다소 여유가 있도록 넉넉하게 잡아주고요. 아래쪽으로 사선을 그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동 구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사선을 제도를 하고요. 다시 호를 하나 그려준 다음에 수평선을 그려주고 위쪽으로 수직선을 그려서 스케치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선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고 안쪽에도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이 끝부분에 일치시키고 여기 꼭지점도 여기 끝부분에 일치를 시켜줍니다.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원을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은 이쪽에 호의 중심점에서 파이 6만큼 돼 있죠. 이 안쪽에 있는 원은 치수 없이 그냥 제도를 합니다. 여기가 2 곱하기 파이 6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원과 이 원은 파이 6이다 라는 얘기고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속 조건에 동등을 이용해서 이 원과 이 원은 크기가 같다라고 지시를 합니다. 다음에는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원의 중심점은 수평이다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은 이쪽 모서리에서 6mm가 떨어져 있고요. 이 원의 중심점은 아래 바닥에서 6mm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 호는 반지름이 6mm입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입력한 다음에 위쪽에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호의 치수는 9mm, 안쪽에 있는 이 호의 치수는 4mm입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먼저 그려졌던 이 슬롯의 아래 부분이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분이 약간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부터 아래 바닥까지는 24mm의 치수가 있고요. 다음 원점에서부터 여기 아래 바닥까지의 치수는 52mm입니다. 다음 이 원과 이 원의 중심점의 거리는 15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전부 다 제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이 점은 밖에 있는 이 슬롯의 중심점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시켰기 때문에 이 중심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델리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에는 돌출을 이용해서 이 부분과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돌출을 하는데요. 가운데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양쪽에 15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을 이용해 주고 15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형상은 잠깐 숨겨줍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피처 억제를 클릭해서 숨겨주고 이어서 이쪽에 보이고 있는 우측면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우측면인 YZ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이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제도하는데 치수는 높이가 61mm고요.
다음에 폭은 15mm입니다. 다음 가운데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Y축을 기준으로 세워주고 이 Y축은 구조선으로 바꿔서 참조선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좌우에 있는 이 모서리 선은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위의 상단 부분은 제1 끝부분에서부터 반지름이 9mm만큼 떨어져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여기 원점에서 9mm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형상의 모양을 지시를 해주고요. 가운데에 있는 홈 부분과 이렇게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도를 하나 해주시고 밑에 있는 경사진 부분은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다음에 구속 조건의 일치를 이용해서 이 끝점은 여기 모서리 선에 일치하도록 구속 조건을 지시해 주고요. 자르기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제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형상과 관계가 없는 이 선부는 구성선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동일선상을 이용해서 이 선부는 여기에 동일선이고요. 다음에는 대칭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은 Y축의 대칭이고 이 선과 이 선도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구속을 시킵니다. 이 형상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과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은 스케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라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큰 틀의 형상이 이그러지지 않도록 분할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선들을 분할을 하고요. 여기도 분할을 해주고 아래에 있는 선도 이렇게 분할을 시킵니다. 자, 분할된 이 선부는 구성선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여기도 이 선분을 구성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요 사이의 치수는 7mm가 되고요. 다음 이 끝에서 여기 안까지 요 치수는 26mm. 다음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24mm. 다음에 이 선은 각도가 6도만큼 경사가 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출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돌출을 시키는데요. 1번 부품의 정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원점으로 잡았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9mm가 되고요. 우측으로는 18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을 선택해 주시고 왼쪽으로는 9mm, 다음 오른쪽으로는 18mm만큼 돌출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억제시켜 놓은 부품하고 같이 결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새 솔리드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다음 처음에 억제시켜 놓았던 이 부품을 억제를 해지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품의 모양이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부품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부품은 이 제일 위에 있는 소리드 본체를 풀어서 소리드 1번, 도구 본체는 소리드 3번, 다음에 이쪽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교집합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의 부품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부품에서 좌측 하단 부분에 목각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합니다. 치수는 6mm죠. 그래서 아래에 6mm만큼 모를 깎아주고요. 다음에는 요 윗부분에 비번호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면을 이용해서 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01이라는 치수를 입력하고요. 이 치수의 크기는 7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시고요. 배치가 끝났으면 스케치를 마무리 시키고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이 숫자, 그 다음에 방향은 아랫방향이고 음각을 이용해서 깊이 1mm만큼 각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1번 부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면을 클릭해서 이 정면 뷰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우측면을 클릭해서 우측면 뷰가 맞게 되어 있는지, 등각뷰를 클릭해서 등각뷰 자체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상 없으면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다시 부품 템플릿을 하나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부품 2번으로 저장을 합니다. 역시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형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제도합니다. 가로폭은 21mm가 되고요. 높이는 18mm입니다. 다음에는 이 형상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의 중간점하고 원점을 수평 구속을 줍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원점은 이쪽 오른쪽 모서리에서 12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스케치를 마치고요. 돌출을 이용해서 대칭을 줍니다. 그리고 치수는 6.2만큼 돌출을 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에 스케치를 해서 그래픽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파이 7.2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하고요. 돌출을 이용해서 대칭과 치수는 15mm를 줍니다. 다음에는 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모델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앞면에 스케치를 해서 가운데에다 파이 5짜리 원을 제도합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하고요. 돌출을 이용해서 6mm만큼 돌출을 합니다. 이제는 이 형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목각기를 선택하시고 전체 둥글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측면 세트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의 형상이 만들어지죠. 확인을 해주시고요. 양쪽 옆으로 C2로 모서리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못따기 C2 치수로 해서 이쪽 모서리하고 또 이쪽 반대쪽 모서리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제거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형과 같이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면 뷰를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우측면 뷰도 확인을 해 보고 또 등각 뷰도 확인을 해 봅니다. 이상이 없으면 저장을 합니다. 이제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1번 부품을 불러와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다시 배치를 이용해서 2번 부품을 배치를 합니다. 구속을 이용해서 이 샤프트 부분의 중심축과 1번 부품의 이 슬롯 부분의 중심축을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요. 가운데에 정렬을 이용해서 정배치가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틀어져 있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 부품의 원점을 풀고 정면 XY 평면과 XY 평면을 플러시를 통해서 정중앙에 배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조립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조립품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파일의 형식을 STP로 바꿔주시고 옵션은 프로토콜과 정확도, 스케치 포함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STL 파일 저장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형상보다는 이렇게 눕혀서 이러한 모양으로 3D 프린터에 세팅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서포트도 적게 만들어지고 후처리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자세를 잡아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가서 파일의 형식을 STL 파일로 바꿔주시고요. 옵션을 열어서 단위를 반드시 밀리미터로 바꿔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돼서 출력됩니다. 그러면 바로 실격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주시면은 파일이 IAM 파일과 STP 파일과 STL 파일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STL 파일은 다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로 변환을 시키고 그 G코드로 변환된 파일 하나를 여기에 더 추가시켜서 4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하고 G코드 변환하는 그러한 과정은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링크된 강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개문제 5번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